안녕하십니까, 백오TV입니다. 그죠? 연달아서 계속 찍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부채 할 겁니다. 금융부채. 방금 잠깐 쉴 때 와이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죠? 전화 문자가 오는 걸 막아놨어요. 이제는 안 끊기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요즘 기술력이 참 좋네요. 뭐 방해 금지? 방해 금지인가 그거 하니까 이제 안 날라오는 것 같네요. 각도를 잠깐만 수정할게요. 제가 눈이 많이 터졌죠. 그죠? 이거 빨리 올려드리려고 작업하다 보니까 눈이 또 터졌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데, 일을 같이 도와주는 직원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잠도 안 자고 이거 뭐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설렌다고. 그죠? 그 뭐가 설레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뭐 10만 명인가 뭐 2만 명인가 돼야지 뭐 돈이 된다더만요. 몇 명 되겠어요? 많이 들어봐야 뭐 50명밖에 더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얘기인데, 저희 와이프가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힐링 하시라고 힐링 동영상을 올렸는데 어떻게 그게 조회수가 더 많아요? 이거보다. 그죠? 그건 좀 반성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만 찍어서 올려야 되나? 그죠? 소리가 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인사 말씀 드릴 때 여러분들 힐링되라고 오늘 밖에 지금 비가 오는데도 새소리가 많이 들려가지고 소리가 좀 들어가려나 싶어가지고 문을 잠깐 열어놨어요. 그죠? 바람도 좋죠. 그죠? 자, 금융부채 한번 해볼게요. 문 닫고 할게요. 자, 금융부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융부채. 네다섯 문제밖에 안 뽑아왔어요, 또. 자, 필요적 탑재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최초인식,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최초인식 후속 측정이죠. 여기 개정이 이루어졌죠. 그죠? 개정이 이루어졌죠. 조금 이따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자지급일 사이의 사채 발행은 빈출이에요. 항상 그렇게 등장하죠. 명목상 발행일에 사채 발행되면 별로 재미가 없죠. 그죠? 그리고 사채 장부 금액. 세무사 시험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사채 보호기한 말 장부 금액을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미래 현금을, 그죠? 최초 발행 시 유의자료 할인한 그 현재 가치, 그거 하면 되죠. 20초 만에 끝나는 거. 그리고 상환, 그죠? 만기 상환은 등장 안 합니다. 만기 상환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만기 상환이 등장 안 했어요. 만기 상환은 복합금융상품,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수금 사채에서 만기 상환 그 하액을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금융부채 일반적인 사채에서는 만기 상환 안 물어보고 조기 상환 물어봅니다. 시장 이자율 변동 때문에 발생되는 그 상환 손익 있죠. 그걸 계산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 변경. 실질적 조건 변경이냐, 실질적 조건 변경에 해당하지 않느냐. 실질적 조건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12월에 개정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실질적 조건 변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조건 변경 손익을 인식을 하죠.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됐어. 옛날에 공부 안 해본 사람은 괜찮아. 옛날에 공부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것만 좀 캐치하고 주의하면 된다, 그 얘기고,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냥 백지잖아. 처음 그리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구분, 이건 되게 어려워요. 기준서 문구도 많고요. 너무 문구가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준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퀀티티와 프라이스가 둘 다 픽스돼 있으면 지분상품이다. 둘 중에 하나라도 변동이 되면 금융부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자, 금융부채가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그리고 금융보증기획, 이런 것들을 자 한번 해볼게요. 해보기 전에 서두에 그 얘기 잠깐만 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문제를 안 뽑아와가지고. 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자,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뭘? 공정가치의 변동분을. 그럼 공정가치는 왜 변동하는데? 이자율의 변동 때문에. 근데 이 이자율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무위험 이자율, 리스크 프리와 위험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 이자율 변동은 얘의 변동 혹은 얘의 변동에 기인한다고. 그런데 리스크 프리,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해요. 얘의 변동 있죠. 얘의 변동 때문에 기인한 공정가치 변동부, 요거는 단기 손익 처리하래요. 기준서에서 개정이 이루어진 거죠. 리스크 프리,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얘의 변동 때문에 기인한, 얘의 변동으로 기인한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요게 골자죠. 골자죠. 요것도 좀 대비를 하시고요. 다른 얘기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만 추가해 봅시다. 말 나온 김에. 자, 전체적으로 제 틀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저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돈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발행자라고 해요. 발행자 입장에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사채를 발행한다더라. 혹은 주식을 발행한다더라. 그럼 여윳돈 있는 사람, 투자자라고 그러죠. 투자자 입장에서 발행자가 발행한 이 사채를 취득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지분상품, 채무상품, 채무증권이라고 해요. 증권이라고 표현할게요. 채무증권. 주식을 취득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지분상품, 지분증권이라고 해요. 지분권이라고 할게요. 됐죠? 요걸 우리는 금융부채라고 해요. 요거는 자본이라고 그래요. 자본 파트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들을 우리는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금융자산. 이 금융부채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그리고 삼각부원가 측정 금융부채. 삼각부원가 측정 금융부채의 제일 대표적인 예가 사채예요. 그래서 발행자 입장 금융부채 파트에서는 사채만 시험에 나와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왜 시험에 안 나오는데? 투자자 입장 반대로 금융자산에서 시험 문제에 등장해요. 그러나 얘가 최근에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반대로 금융자산은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삼각부원가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요거에 관련돼가지고 자세한 사항은 금융자산 파트 할 때 제가 또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전체적인 틀을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안다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험은,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험은 양이 상당해요. 양이 상당해요. 물론 사법고시보다 상당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일 우둔한 행동이 8대 전문 자격사 응시 수험생들끼리 모여가지고 너그 시험이 어렵네, 내 시험이 준비하는 게 어렵네, 양이 많네 이런 거예요. 그냥 사람은 간사하게도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준비하는 시험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어요. 그걸 가지고 뭐가 더 힘드니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합격하고 나면 그런 행동들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질 거예요. 그죠? 인터넷에 보니까 뭐 합격 수기 이런 것도 올려놓고 그러던데, 합격 수기 뭐 동창회에 합격했다. 작년에 합격한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부끄럽지도 않나 모르겠네. 아무튼 개인적인 제 생각이었어요. 잡혀갈라.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두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 있고 산재에 있으면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끄집어내지 못해요. 그게 참 힘들다고. 그게 제일 대표적인 세법이라고. 법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어. 그게 미치는 거예요. 정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는지 중간중간에 자꾸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리라는 게 돼요. 됐죠? 됐습니다. 이 정도 하시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자, 요것만 잠깐 띄워 놓고요. 자, 1번 문제. 자, 해봅시다. 자, 1번 문제도 길어가지고 뒷페이지까지 잘라놨어요. 자, 주식회사 국세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다. 발행 체크 꼭 하시고, 취득인지 발행인지. 자, 사채 권면에 표시된 발행에는 느낌 파고죠. 권면에 표시된 발행에 실제 발행일은 다른가 보네. 1월 1일인데 2000년도 1월 1일인데 실제 발행일은 8월 1일이에요. 8월 1일. 사채 액면 금액 300만 원이고요. 이자 지급률은 매년 말이고 만기 4년입니다. 4년. 이거 주의해야 돼. 수험생들. 1차 수험생들은 이런 우를 많이 범하지 않는데 2차 수험생들은 워낙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수험생은 대부분 다 3년이거든. 3년을 그려놓고 시작하고 4년이네 이란다고. 그죠?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시작합시다. 자, 액면 이자는 6%래요. 6%. 그럼 18만 원씩이겠죠. 18만 원씩. 유이자는 12%고. 됐죠? 됐죠? 자, 위 사체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현가계수 주어졌죠? 현가계수. 자, 12%가 유효이자래요. 그래서 또 조금 재미없죠. 그죠?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저만 그릴게요. 여러분. 4년짜리더라. 4년짜리더라. 자, X 1년도 말, X 1년도 초과. 자, 그런데 미래연금은 어떻게 되냐? 미래연금도 그리자.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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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00만원. 자, 그런데 8월 1일에 실제 발행이라더라. 그죠? 그때 유효이자율은 12%라고 지금 주어졌어요. 12%.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시험 문제 이렇게 주어지면 재밌어요. X 1년도 초에 유효이자는 10%. 시장이자율. 8월 1일에 시장이자율은 12%. 이렇게 주어져야 재밌어요. 그럼 10% 이건 현혹 자료가 되죠.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X 1년도 초로 땡겼다가, 그죠? 7개월을 밀어야 되죠? X 1년도 초로 한번 땡겨볼게요. 땡기면 얼마가 되냐? 현가계수 이용해가지고 땡겼다고 볼게요. 그러면 2, 4, 5, 3, 2, 8, 3 이렇게 되더라고요. 2, 4, 5, 3, 2, 8, 3. 됐죠? 요걸 가지고 7개월을 밀어야 되죠? 7개월을. 그래야 8월 1일이니까. 7개월을 상각을 해야 되죠. 그 상각액을 계산을 해보자. 어떻게? 2, 4, 5, 3, 2, 8, 3 곱하기 유효이자율 12%. 그죠? 곱하기 몇 개월? 빼기지. 빼기. 빼기. 그죠? 자, 이면 이제 18만원. 그죠? 곱하기 12분의 7을 하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47664 이렇게 나오도록. 47664. 47664. 됐습니까?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계산할 거냐? 그죠? 상각액 계산했으니까 우리는 자, 다음 자료에 지금 문제 묻는 게 뻔하거든요. 실제 발행일의 발행가액은 얼마냐? 그리고 X 0년도에 상각되는 차금이 얼마냐? X 0년도 말에 잔액 남은 게 얼마냐? 그리고 실제 발행일 사이에 액면 발생이자, 경과이자 얘기하는 거죠. 경과이자는 얼마냐? 그죠? 권면상 발행일과 실제 발행일 사이에 사채가치 증가분, 그죠? 사채장 증가분. 요거는 얼마냐? 그죠? 경과이자 포함해서. 이자 비용을 물어보잖아요. 자, 한번 해보자. 다시 앞에 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그림은 뒤에다가 그릴게요,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뒤에다가 그릴게요. 자, 그리보자. 자, 8월 1일 시점이다. 자, 여기 X 1년도 초다. 얘는 X 1년도 말이 될 거고. 그죠? X 1년도 초에 아까 2, 4, 5, 3, 2, 8, 3이었다. 2, 4, 5, 3, 2, 8, 3이었다. 됐나요? 그럼 뭐부터 한번 계산해볼까요? 뭐부터 계산해볼까? 요 지점부터 계산해볼까요? 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데? 현금 수취액이라고 부른다. 현금 수취액 한번 계산해보자. 얼마가 되냐? 2, 4, 5, 3, 2, 8, 3 더하기 2, 4, 5, 3, 2, 8, 3에 7개월만 상각하면 되겠죠? 곱하기 12% 그리고 곱하기 12분의 7개월. 요걸 암산을 파악하면 얼마가 되느냐? 얼마가 되느냐? 얼마가 되느냐? 그죠? 2625013 이렇게 된다. 2625013 이렇게 된다. 됐죠?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사채 발행가액 계산해보자. 사채 발행가액이 무슨 말인데? 여기가 발행가액이다. 발행가액은 현금 수취액에서 요만큼을 차감하면 되죠. 요게 뭔데? 경과이자죠. 경과이자가 뭔데? 이자의 기간 경과분. 이자 얼마 받기로 했는데 표시이자 18만원 받기로 했잖아. 그거 중에
7개월 기간경과분 이게 얼마인데 10만 5천 원이더라. 그죠? 그럼 발행가격은 요 금액에서 10만 5천 원을 차감하면 되겠죠. 그럼 발행가액이 얼마가 되느냐? 2, 5, 2, 0, 0, 1, 3 이렇게 되다. 됐나요? 됐죠? 저걸 잘못 썼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0년도 초지. 0년도 초, 0년도 말. 됐죠? 됐죠? 자, 한번 보자. 자, 실제 발행일의 순수 사채 발행 금액은 25200113 맞네. X 0년도에 상각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물어봤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동그라미 4호부터 볼까? 액면 발생 이자 10만 5천 원 맞네. 발행 금액 요거 맞고, 그죠? 자, 그리고 권명상 발행일과 실제 발행일 사이에 사채 가치 증가분 요게 171730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금액. 경과이자 포함하고 사채의 증가 금액. 그게 요 금액이에요. 요 금액. 요게 아까 계산하니까 171730일이 되더라고요. 됐죠?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자, 하나만 하면 돼요. 동그라미 2번을 볼 거예요. 동그라미 2번에 X 0년도에 상각되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얼마냐? X 0년도에 수험생들이 많이 실수해요. 어떤 걸 실수한대? 8월 1일에 발행을 했잖아. 8월 1일에 발행을 했다고. 그럼 상각액은 8월 1일부터 X 0년도 말까지거든. 0년도 말까지가 상각액이야. 차금 상각액이라고. 그럼 수험생들이 어떤 룰을 범하냐면 발행가액 우리 아까 계산해놨잖아. 발행가액 얼마 계산해놨는데 2, 5, 2, 0, 0, 1, 3 계산해놨잖아. 요거 곱하기 12% 곱하기 12분의 5 이렇게 한다고.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요걸 가지고 1년치 상각액을 계산해서 그 중에 5개월치만 뽑아야 돼요. 5개월치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 4, 5, 3, 2, 8, 3 그죠? 곱하기 12% 빼기 18만원 여기에다가 12분의 5를 곱하는 거죠. 됐습니까? 제가 앞에 잘못 썼네. 여기 12분의 5 한 개 요거였네. 요 금액이 요 금액이네. 47664네. 그죠? 그래서 X 1년도에 상각되는 금액은 47664가 된다고. 됐나요? 됐죠? 안 어렵죠? 정선이 동그라미 3번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잔액은 안 해줍니까? X 0년도 말 잔고 금액 뽑아가지고 액면 금액과 차이 하면 돼요. 그죠?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요거 가지고 땡겨가지고 그 잔고 가액이랑 그죠? 액면 가액 차이만 해도 되겠죠. 됐죠? 뭘 하든 상관없어요. 간단합니다. 넘어갈게요. 시간 나옵니다. 이자 지급일 사이 사채 발행 잘해야 돼요. 자, 다음 부채. 자, 문제 2번. 한국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액면 금액 2만원, 그죠? 권면상, 액면 이자율 8%, 액면 금액 2만원, 액면 이자율 8%, 1600원씩이겠네. 권면상 발행일은 1월 1일, 만기 3년, 매년 말 지급인 사채를 2000년 4월 1일에 또 발행을 했답니다. 4월 1일에. 권면상 발행일은 1월 1일에 시장 이자율은 10%, 현혹자료다. 그 얘기죠. 그죠? 실제 발행일의 시장이자율 12% 요걸 적용해야죠. 근데 문제를 잘 읽어봐요. 2001년 말에 사채 잔고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네. 저만 그려볼게요. 쓸데기 없지만. 요런 거예요. 3년짜리 나왔더라. 16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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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그때 X 1년도 말. 근데 이자 지급일 사이에 사채 발행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채 발행은 4월 1일에 일어나. 4월 1일. 이때 시장 이자는 12%야. 우리 12%를 적용해야 된다고. 이때는 10%였거든. 현혹자료라고. 그럼 우리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땡겨서 3개월 미는 거지. 됐죠?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묻는 게 뭔데? 이 문제에서 이걸 묻는 게 아니라
X1년도 말에 장부모형 물어봤어. 유효이자율법에 강력한 방법. 유효이자율법에 강력한 거. 그죠? 그 시점에 장부모형, 그 시점에서 봤을 때 미래 현금 흐름을 최초 발행 이래 이자율로 할인한 그 현재 가치 12%. 끝. 요거 계산하면 18648. 끝. 그래, 정답이 2번. 간단하죠? 이런 문제도 등장한다 그 얘기요. 사채 장부모형을 물어봤는데 이자 지급일 사이 사채 발행 요거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세월아 내월아 이거 막 땡겼다가 밀었다가 했었는 거라마. 그죠? 그죠? 그럼 땡겼다가 밀었다가 자기 수업 기간은 막 밀었다가 일하는 거야. 그죠? 이 바닥에서 오래 있어야 되게. 그죠? 그죠? 이런 시험 문제도 세무사 시험에 등장하더라. 됐죠? 껌입니다. 20초짜리 아닙니까? 넘어갑시다. 자, 다음. 자, 3번 문제는 제가 상환이에요. 상환. 자체 상환 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대경은 2001년 초 액면 금액 100만 원. 액면 이자율 7%. 내년 말 지급 7만 원씩. 그죠? 3년 이내 회사채를 발행하고 상각고가 책정 금융체로 분류를 했다더라. 사채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은 9%였다. 사채 발행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해서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을 하고 한편 주식회사 대경이 동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사채 발행비 24011이 발생했다. 24011이 발생했다. 주식회사 대경은 동사채와 관련해서 20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이자 비용으로 92538을 인식을 했다. X1년도에. 대경이 2000년 5월 31일에 깁니다. 그죠? 상기사채를 105만원에 미지급이자 포함해 경과이자 포함해가지고 매입을 했대. 사채를 매입했다는 얘기가 뭔데? 사왔다는 얘기지. 돈을 주고 상환이다 그 얘기죠. 돈 주고 갚았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랬다면 상환 손익은 얼마냐? 그죠? 상환 손익은 얼마냐? 이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냥 손실이라는 걸 미리 알도록 줬네. 그죠? 상환 손익은 얼마냐? 이래가지고 이 보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주어지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질 거예요. 퀄리티가 좀 더 높아질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뭐 계산 과정에 소점 이하는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죠? 저는 그냥 할게요. 자, 한번 해보자. 그림만 한번 그려보자. 자, 3년짜리다. 자, 유의자율 9%였다. 9%. X1년도 말. 시장이자율 9%였다. 9%. X2년도 말. X년도 말. 그래서 액면 이자는 7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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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액면 금액은 100만원. 됐나요? 됐죠? 시장 이자는 9%였죠? 9% 현재 가치로 땡겨볼게요. 자, 현재 가치로 땡긴다. 현재 가치로 9% 땡기면 얼마가 되냐? 949391 이렇게 되더라고요. 949391. 그런데 아까 사채 발행비가 발생했거든.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 금액에서 차감해야지. 그럼 얼마를 차감하느냐? 24011을 차감한다. 24011. 그럼 얼마가 되냐? 925380. 됐나요? 됐어요. 뭐가 됐는데? 사채 발행가액이 사채 발행 수수료 때문에 차감됐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925380이라는 사채 발행가액을 가지고 삼각해 가야 돼. 몇 프로로? 9%로. 그럼 망해. 만기가 되면 10만 원이 안 된다고. 사채 발행비를 차감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채 발행비를 차감한 후에 925380이라는 금액과 앞으로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유효이자를 별도로 뽑아내야 돼. 그럼 어떻게 뽑아내면 되는데? 이렇게 뽑아내면 되지. 925380은 7만원, 7만원, 107만원, 나누기 1 플러스 R, 더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R의 3승. 그죠? R의 3승? 3차 방정식에 만족시키는 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허수여야 되는데, 허수, 하나만 실수해야 되는데, 이러면 실수한다고. 다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인데? 우리 쌀집 계산기에서는 이런 꺽쇠가 있거든요. 꺽쇠. 근데 꺽쇠에 꼬다리 이렇게 3이라고 달린 것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계산 못 한다고요, 우리 계산기로. 우리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다른 단서를 줘요. 그 단서가
X1년도에 인식한 이자 비용이에요. X1년도에 인식한 이자 비용이 얼마라고 주어졌는데 92538이라고 줬지. 요때 이자 비용이 92538이래. 이자 비용. 됐나요?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유효 이자율이 10%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앞으로 10%로 생각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 문제에 단서를 줍니다. 됐죠? 아, 뽑아냈네. 즐거워할 때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뭔데? 2002년 5월 31일에 5월 31일에 상황이 이루어져요. 상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상환가액과 저 시점에 장부가액을 비교해야 돼요. 상환가액부터 씁니다. 상환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아까 105만 원이라 했죠. 근데 이게 경과이자 포함이거든. 차감해야 된다고. 얼마? 7만 원 곱하기 12분의 5를 차감해야지. 경과이자. 그럼 얼마가 되냐? 제가 암산을 하니까요. 1020-833 이렇게 돼요. 1020-833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 장부금액 뽑아내야죠. 장부금액. 자, 이 시점에 장부금액 뽑아보자. 장부금액 어떻게 뽑았는데 요걸 가지고 1년하고 5개월 삼각해도 되고요. 뭐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요걸 가지고 그냥 요거 뽑아내놨으니까 발행까지 뽑아냈으니까 요거 가지고 1년 5개월만 삼각해 볼게요. 자, 삼각해보자. 925 380 더하기 1년치 삼각분 925 380 곱하기 주의 9%가 아니라 10% 곱해야 된다. 10% 그죠? 빼기 유의자 7% 7만원 됐죠?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22538 이래 되더라고요. 그러면 X 2년도 삼각분 이건 X 1년도분 X 2년도 삼각분은 X 1년도 삼각분이 2538에 곱하기 1.1 하면 X 2년도 삼각분이죠. 근데 5개월치만 해야 되니까 곱하기 12분의 5 요걸 암산을 팍 하면 330 이래 되더라. 이걸 다 합한 금액이 장부 금액이죠. 958-248 됐죠? 다 했네요. 뭘 다 했는데 상환가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 이 차이 62585 상환 손실이 발생했네요. 장부금액은 958 얼마인데 102만 얼마를 주고 갚았으니까 손실이 발생했다. 됐습니까? 됐죠? 안 어렵죠? 그럼 4번이 되겠죠. 자, 요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됐죠? 됐죠? 지울게요. 잘 보세요. 여기 바로 할게요. 우리가 시험 문제 이렇게 등장한다 그 얘기예요. 상환이 등장하면 무조건 조기 상환이에요. 조기 상환이 등장하면 상환가액과 자, 조기 상환이 발생을 하면 상환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는데 상환가액은 이 미래연금을 요 시점에 현행 시장이자로 할인한 그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라고. 왜 이걸로 상환을 하는데 현행 시장이자를 할인한 이 현재 가치가 공정 가치거든요. 됐죠? 그럼 장부가액은요? 장부가액은 이 미래연금을 최초의 유효 이자율로 할인한 게 현재 가치지. 이 둘의 차이가 상환손익이지. 됐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뭘 이해할 수 있는데 사채 상환손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환가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인데 상환가액은 현행시장의 이자율, 장부가액은 최초의 유효이자율. 이 둘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국 이자율의 차이 때문이라고. 조기 상환 시 상환손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자율의 변동 때문이다. 됐나요? 여기에 하나만 더 가미해 주면 돼요. 뭘 하나 더 가미해 주면 되는데 만약에
만약에 요 시점에 상환을 했다. 요 시점에 이자 지급일 사이에 상환을 하게 됐다. 그럼 경과 이자라는 게 발생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상환가액에 경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경과 이자를 차감해야 돼. 요 금액과 장부 가액을 비교하면 되겠죠. 뭐든 상관없어요. 미래 현금 흐름을 현행 시장이자로 땡겼다가 밀고, 미래 현금 흐름을 최초 유의자로 땡겼다가 밀고, 그 둘의 차이. 안 어렵습니다. 몇 번 해보면 다 됩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문제. 뭐겠어요? 조건 변경 손익 문제겠죠. 조건 변경 문제예요. 커피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드세요. 그죠? 커피 진하게 하루에 5잔. 그죠? 커피도 부르고 밥값도 안 들고 좋다. 잠도 안 오고. 그죠? 얼굴만 시커매질 뿐이다. 그죠? 자, 해볼게요. 주식회사 대한은 2001년 초에 다음과 같은 사채를 발행하고 삼각고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물질로 분류를 했다. 자, 발행일은 2001년 초입니다. 발행일은 2001년 초. 액면 금액 100만 원이고요. 이자는 매년 8%를 말마다 지급합니다. 8만 원씩. 만기는 3년짜리입니다. 일시 상환한대요. 유효이자를 10%랍니다. 문제가 언제 발생하는데 2002년 초, 2001년 말 1년이 지난 시점에 2002년 초에 만기를 2004년 말로 1년 연장이야. 연장하고 표시이자율은 3% 3만 원으로 조건을 변경했대요. 2002년 초에 현재 유효이자율, 현행 유효이자율이, 현행 시장이자율이 12%다 그 얘기예요. 이 조건 변경으로 인해서 2002년도 인식할 조건 변경 손익과 조건 변경 후에 이자 비용을 한번 물어봐라. 계산해봐라 그 얘기예요. 됐습니까? 됐죠? 해볼게요. 자, 미래연금으로 저만 그려볼게요. 미래연금으로 그려보자. 자, 표시 이제 8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8만원씩. 8만원씩. 그리고 액면은 100만원이다. 100만원. 그죠? 그때 유효이자율이 10%였다. 10%. 그럼 요거 땡겨가지고 얼마에 발행을 했겠죠? 그죠? 이거 다 보여드릴까요? 땡겨가 발행하면 950-244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거에 발행했을 거예요. 자, 문제는 언제 발생하는데 X 1년도 말에 발생해요. 자, X 1년도 말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조건을 변경을 해요. 어떻게 변경을 하는데? 자, 1년 연장을 해요. 1년 연장을 하고 표시이자는 3만원씩으로 줄여요. 그런데 액면은 그대로 받기로 했나 보네요. 됐죠? 그러면 이 조건 변경이 실질적 조건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검토를 해요. 여부를 검토를 할 때는 X 1년도 말에 장부 금액과 조건 변경이란 미래 현금 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 10%로 할인한 그 현재 가치 금액과 둘을 비교를 하죠. 됐나요? 자, X 1년도 말에 장부 금액, 자, 암산 제가 했다고 볼게요. 950-244를 가지고 암산을 하니까 965-240이더라고. 965 다른 것으로 쓰자. 이 시점에 장부 금액이 965-240이다. 근데 조건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달라진 미래 현금 흐름을 최초 발행일의 유효이자율 10%로 할인한 그 현재 가치 금액은 825904 이렇게 되더라고. 825904. 이 둘의 차이를 가지고 실질적 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여부를 검토하죠. 이 둘의 차이가 얼마가 되냐면요. 139336. 자, 둘의 차이가. 이게 10% 이상에 해당이 돼야지 실질적 조건 변경에 해당하는데, 뭐의 10%? 이 장부금액. 965240의 10% 이상이어야 돼. 맞네. 훨씬 더 크네. 실질적 조건 변경이 맞네. 맞아. 그럼 실질적 조건 변경이 맞으면 어떻게 하는데? 원래 있던 구사체는 없애고 신사체를 다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의 차이는 조건 변경 손익으로 잡아요. 그럼 신사체의 금액은 어떻게 잡는데? 신사체
사채 새로 발행한다 생각하면 돼요. 어떤 가액으로 발행합니까? 공정가치로 발행하지 뭐예요. 그럼 공정가치 어떻게 계산하는데?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미래현금으로 발행. 이 시점에 현행 시장이자요. 아까 몇 프로라고 돼 있었는데 12%라고 돼 있었는데 현행 시장이자요. 요걸로 할인한 그 현재 가치가 공정가치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데 783854 783854 요 금액이 공정가치가 된다. 됐나요? 됐죠? 그럼 이 둘의 차이가 조건 변경 손익이 되겠죠. 181 386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됐나요? 됐죠? 안 어렵죠? 자, 분기 한 번만 끊어드려 볼게요. 약식으로. 분기를 끊으면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됐냐? 자, 일단 구사체가 없어진다. 구사체가 얼마짜리인데? 965 240짜리가 없어진다. 그리고 신사체를 다는 거지. 신사체.